어머니 나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73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5명분의 상차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정희 할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감색 한복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남편 상도 씨가 생전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옷을 펼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여보, 오늘 아들 녀석이 온대요. 정희 할머니는 빈 방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신은 우리가 제대로 모실게요. 괜찮다,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수미도 그러는데 이번엔 꼭 모시고 싶대요. 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정희 할머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해 준 곳이었습니다. 종업원이 안내한 자리에는 깨끗한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5분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곧 올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15분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왔나? 30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에서 김이 사라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길이 막히나 보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짜리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전화해 볼까? 아니야. 운전 중이면 위험하잖아.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까요? 네, 괜찮으세요. 종업원의 눈빛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창피하다.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야. 어디쯤이니? 전화 너머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엄마. 그게... 도연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수미한테 바꿔줄게요. 왜 며느리한테 바꾸지? 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수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애들아, 작게 좀 놀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무슨 일이니?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니?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다음에 뵐게요. 정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때였습니다. 수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일 같은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뭐가 대수냐고. 귓가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7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종업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으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감색 한복 저고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 옷을 입은 게 창피하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정희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생일이라고 곱게 차려입은 건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길에서 우는 건 창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복을 벗었습니다. 다시 장롱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안 입을 거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대수냐고.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래. 나 어떻게 하지? 40대 중반의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도와줄게. 정희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식당도 정리했습니다. 아들 앞길을 막으면 안 돼. 매달 3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돈 좀 빨리 보내줘. 어머니, 오늘 이체 안 됐어요.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요구만 남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3번째 생일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보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1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산 걸까? 아들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무시였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나.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의 이유가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캄캄한 밤이 창문을 덮어갔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73번째 생일이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도연이의 부재중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야 했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화 좀 해주세요.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와서 하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네 골목에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야지. 정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매달 15일이었습니다. 도연이에게 돈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안 보낼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는 아프구나.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만 시간이 많은 것 같네. 37번 고객님. 정희 할머니의 차례였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송금 안 하려고요. 네. 아, 자동이체 해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안 보낼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받아야 하나? 정희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게 혹시 까먹으신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까먹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보내려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생각 좀 해봤어.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수미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아직 일자리 못 구했잖아요. 어머니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정희 할머니는 귓가가 멍했습니다. 책임지기로 했다고? 나는 도와주겠다고 했지. 책임지겠다고 한 적 없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수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애들은 어쩌고요? 학원비는요? 생활비는요? 정희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수미야. 하지만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수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연 씨 바꿔드릴게요. 수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봐.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응, 나야. 엄마, 무슨 일이야? 수미가 화가 많이 났는데.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응, 말해봐. 이제 돈 보내는 거 그만하려고.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정희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어제 생일날 말이야. 아, 그거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아파서. 그건 알아.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미가 한 말을 어떻게 얘기하지. 하지만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말해. 아니면 좀 줄여서 보내줘도 돼.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도연아, 엄마가 보고 싶진 않니?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쁜 건 알아.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엄마, 다음 주에 갈게. 꼭 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안 오겠지. 그래, 알았어.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번 달만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엄마.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잘린 날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30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아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두 사람 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구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반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수미와 함께였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찾아왔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수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왜 온 걸까?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니? 그냥 작은 선물이야. 어제 못 드린 거. 정희 할머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봤습니다.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고맙다. 엄마, 우리 오해 풀어요. 도연이 정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잖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도연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 달 돈말인데. 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것 때문에 온 거구나.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나 다음 달에 면접 있어. 이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잘할게. 도연의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똑같은 말을 하겠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과 수미가 돌아갔습니다. 수미는 전화기로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건강식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값어치인가?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또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사 인사가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11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익숙해졌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정희 할머니는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것도 무섭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6개월 전에 받았던 검사였습니다. 재검사 권유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압, 혈당 수치가 높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보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혼자 가기가 막막했고 겁도 났습니다. 남편이 제일 절실하게 그리운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려내리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은 멀었습니다. 검사도 여러 번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같이 가줄 사람이 있으면 도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정희 할머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전화 좀 해줄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손을 닦았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바빠.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응? 뭔데? 재검사를 받으래. 심각한 거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정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같이? 엄마, 미안해.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지금 면접 준비 중이야.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거든. 정희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면접 잘 보고. 고마워,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라는 게 언제일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 불빛처럼 내 삶도 꺼져가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큰 병원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왔어요.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지쳤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와 온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딸과 온 할아버지도 보였습니다. 나만 혼자네.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당뇨 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족분들께 알리시는 게 좋겠어요. 건강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거든요. 정희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있긴 한가.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숨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웬일이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정희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깜빡했구나. 아, 미안해. 병원 다녀오느라. 병원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검진 받은 거야. 그럼 괜찮으시네요? 응, 괜찮아. 정희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도연이 카드값 나가는 날이거든요. 정희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건강은 관심도 없구나. 수미야, 엄마가 많이 아프면 어쩔 거니?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돈은 내일 보낼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73세였습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치워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1억이 넘게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 없었습니다. 이대로 다 보내면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돈을 끊으면 아들도 끊어질까봐. 그 생각이 정희 할머니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또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제 상 받았어. 어머, 우리 손주도 그래. 정희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손주 얼굴도 본지 오래됐는데 벤치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젊은 여자가 건넸습니다. 중장년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개강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 요리, 그림, 글쓰기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여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정희 할머니는 오래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기로.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73세도 늦지 않았어. 전단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정희 할머니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평생교육원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글쓰기 수업 듣고 싶은데요. 네, 좋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희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공부를 하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도연아. 나 면접 봤어. 그래. 어땠니? 잘 본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온대. 잘 됐다, 아들. 정희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엄마, 그런데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번 달 돈말인데. 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면접 보러 다니느라 돈이 좀 들었어. 교통비도 그렇고 정장도 사야 했고. 그래서 이번엔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어? 정희 할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또 돈이구나. 도연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어. 글쓰기 배우려고. 도연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73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한 건 처음이야. 정희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못 보내줄 것 같아. 엄마, 농담이지?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면접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아니야, 도연아.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살아야 해. 3년 동안 충분히 도왔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변했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 엄마 같지 않아. 정희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야. 뚜마이너스. 도연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 나도 시작할 수 있어.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너무 늙어 보이나?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괜찮네. 평생교육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반겼습니다. 처음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이 6개 있었습니다.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희 할머니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도요. 같이 잘해봐요. 정희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는 다르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할 김미영입니다. 편하게 미영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수업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이야기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 이야기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이름과 여기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차례로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73세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왔지?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요. 73년을 살았지만 늘 남을 위해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73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우리 모두 박정희 선생님께 박수 쳐요.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과제는 내가 기억하는 행복입니다. 자유롭게 써보세요. 정희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행복이라.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쳤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도연이를 낳은 날, 식당을 처음 연 날. 하지만 최근 몇 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펜을 놓았습니다. 요즘엔 행복이 없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안 써지세요?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뭘 써야 할지.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감색 한복을 사주던 날, 그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예뻐 보여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원하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먼저 읽었습니다.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정희 할머니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식당 준비하러 나갈 때면 늘 따라 나왔습니다. 혼자 어둠 속을 걷지 못하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겨울엔 제 손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장갑을 꼭 챙기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손등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웃었습니다. 식당이 안 돼도 제 탓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도와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학비 걱정에 밤을 새우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클 거야. 걱정 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닦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정희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사랑이었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영자라고 해요. 다음 주에도 같이 앉아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웠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10통 있었습니다. 모두 도연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왜 안 받는 거야? 엄마.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미안해, 수업 듣느라. 수업?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정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중요해.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야.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접 결과 나왔어. 그래, 어떻게 됐니? 떨어졌어.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다음엔 잘 될 거야. 엄마 돈 좀 보내줘.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너도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하고. 사랑한다, 아들. 하지만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용기를 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내 선택을 했다. 무섭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수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글쓰기가 즐거웠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내가 보이네.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품집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쓴 글을 모아서요.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글이 책에 실린다고요? 네, 물론이죠. 모든 분의 글이 다 들어가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받습니다.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산분할 협의 요청서였습니다. 도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법적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몫을 주장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유산이라니. 남편이 남긴 건 퇴직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대부분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마저 달라는 거구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럴 수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5번째 전화였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편지 받았어? 받았어. 우리도 살아야 해. 아빠가 남긴 돈은 내 것이기도 하잖아. 정희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것이기도 하지. 하지만 이미 다 썼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다 썼다고? 어디에? 너한테 보냈잖아. 3년 동안 1억 넘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유산하고는 다르지. 정희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상속인이야. 법적으로는 엄마가 다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는 다 너한테 줬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받을 수 있대. 엄마가 임의로 쓴 건 문제래.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구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정희 할머니는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부하고 싶은데요. 네, 기부요? 장학금으로 쓰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박정희 고상도 기금으로 만들어주세요. 남편 이름이 고상도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을 좋은 곳에 썼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장학금 신청자가 있어요. 선생님, 기금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분이요.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65세 여성분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계시는데요.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그분 꼭 도와주세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새 출발하시게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분이 쓴 것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다시 꿈을 꿉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돌봤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래서 사는 거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73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구했어. 정희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 도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나 정신이 없었어.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일어섰으면 됐어.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산 얘기는 취소할게. 변호사한테도 그만두라고 했어. 내가 너무했어.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도연아. 응?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무슨 말이야? 엄마는 엄마로 살 거야. 내 돈줄이 아니라 내 엄마로. 도연이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나도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글이 첫 페이지였습니다. 73세,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희 선생님.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찍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5명의 할머니가 나란히 섰습니다. 모두 작품집을 들고 웃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 정희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7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거울 속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73세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다. 나를 위한 시간. 펜을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돈도 좋은 곳에 썼고요. 여보도 기뻐하시겠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다시 살아요.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창가에 섰습니다. 눈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작품집을 폈습니다. 자신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웁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요. 정희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3세, 늦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평생 교육원 수업은 물론이고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고상도 기금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응, 말해봐. 수미랑 이혼했어. 정희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안 놀라? 놀랄 일은 아니지.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돈 때문에 싸웠어. 내가 일 시작하고 나서도. 수미는 계속 엄마 돈 얘기를 했어. 그래서 깨달았어. 우리 결혼이 뭐였는지. 정희 할머니는 차를 따랐습니다.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생일날도 안 갔고, 돈만 요구했고, 정희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 도연아,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에게 기대지 말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니? 수미가 키우기로 했어. 주말에는 내가 보고. 그래, 잘 챙겨야지. 도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니? 그동안 받은 돈. 다 갚을 순 없지만 조금씩 모았어. 500만 원이야. 정희 할머니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내가 쓰렴. 애들 양육비도 있고 내 미래를 위해 써.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정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배우고 쓰고 나누고. 엄마가 달라 보여. 73년 만에 나를 찾았어. 정희 할머니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볼까? 밥 같이 먹고.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억지로 하지는 마. 내가 진짜 보고 싶을 때 와. 알았어, 엄마.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응, 엄마도 건강해.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도연이 떠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아들도 자신도. 며칠 후였습니다. 74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생 교육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장학금 가족들도 불렀습니다.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랫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길.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이거 고마워. 열어봤습니다. 예쁜 펜과 노트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써. 내 이야기를요.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마워, 정말. 그날 저녁 모두 돌아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생일다운 생일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품집을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새 펜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4세, 나의 행복한 시작. 작년 이맘때 나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행복해요. 남편 사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74세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봄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희 할머니의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면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 댓글과 구독해 주세요.